안녕하세요. 민스 에리어입니다. 오늘은 세금에 관한 10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지만 정작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같은 월급을 받아도 세금 상식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급쟁이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세금 상식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나면 이걸 왜 이제 알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2연봉이 올라도 무조건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흔히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연봉이 조금 오르면 세금만 더 내서 손해다.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즉, 연봉 전체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간을 초과한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9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전체 소득이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로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봉 인상 때문에 실제 수령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9위 연말정산은 세금을 돌려받는 이벤트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세금을 돌려받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달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떼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공제 내역을 반영해 계산해보니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원래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이지 정부가 보너스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8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유리할 수 있다. 직장인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보다 일정 금액 이상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소비 계획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공제 혜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위 부양가족 공제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 부모님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자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수십만 원의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6위 월세 세액 공제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자취하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몇 년 동안 월세를 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했다는 사례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월세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위 교육비 공제는 학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비 공제라고 하면 자녀 학원비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이나 특정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나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자기계발을 위해 공부하는 직장인이라면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위 의료비가 많다고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모두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 공제에는 일정 기준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부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경 구입비, 보청기, 일부 의료기기 비용 등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작은 영수증 하나가 환급액을 늘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3위 퇴직금도 세금을 낸다.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반 근로소득과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하도록 여러 공제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위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절세를 부자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직장인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기부금, 월세,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법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무조건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위 세금 공부는 최고의 자기계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 공부는 열심히 하면서 세금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우리의 월급, 소비, 저축, 투자, 부동산, 노후 준비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연봉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몇 시간만 투자해도 평생 수백만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수익률이 높은 공부는 세금 공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월급쟁이들이 잘 모르는 세금 상식 10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연봉이 올라도 무조건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 연말정산의 진짜 의미, 체크카드 활용법, 월세 공제, 의료비 공제까지 생각보다 많은 절세 기회가 우리 주변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처음 알게 된 세금 상식이 무엇이었나요? 또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한 내용은 몇 위였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공제 요건은 해당 연도의 국세청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